보험사 입장에서는 절대 막아야 될 돈이긴 하네요. 그렇죠. 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야 되는 돈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위험분담금 관련된 문의가 정말 많이 온다고요. 위험분담금이 뭐냐면요, 고가의 신약을 제약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건데,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 이 보조한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빼는 게 맞냐 아니냐의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암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여할 때마다 몇백만 원 정도가 그렇죠,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십 번 혹은 몇 년 동안 복용해야 되는데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에서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가입자가 낸 돈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제약사가 보조해준 금액을 빼고 실손보험금을 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네. 우선 약관의 문구는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에 관한 치료비를 이제 보상해 주는 걸로 돼 있는 실손보험 약관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런데 가로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 위험분담금에 문제되는 문구는 실제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이냐 아니냐. 위험분담금으로 제약회사가 환급해준 그 부분은 피보험자가 부담했던 치료비에서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거니까 위험분담금에 대한 환급 금액은 빼고 실손보상금을 주겠다. 이게 지금 보험회사의 입장이에요. 약값이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500만 원의 약값을 냈으면 보험사에서 5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약사가 300만 원을 보조했다 라고 하면 실제 환자가 발생한 비용은 500만 원을 냈지만 다시 300만 원을 받으니까 200만 원을 낸 셈이죠. 그렇죠. 보험사는 너 실제로 200만 원 부담했잖아, 그럼 200만 원 줄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약값에 500만 원 냈고 제약사에서 300만 원을 보조해 준 거는 보조 금액이니까 실손보험금에서 500만 원 받고 300만 원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보험사는 아니다, 너 실제 발생한 비용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주는 게 맞아, 이렇게 그렇죠. 지금 다툼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왜 위험분담금이라는 제목을 다냐? 치료비 분담이라고 하지. 치료비를 내가 냈는데 그 치료비 냈던 부분을 제약회사가 분담해줬으니 그때는 공제해줘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치료비를 분담한 게 아니라 위험을 분담해주는 돈으로 나한테 지급해준 거다. 그럼 위험이 뭔가를 따져야 될 거 아니냐. 치료비가 위험일 수는 없잖아요. 치료비는 도대체 그 위험이라는 문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그 위험이 뭐냐면, 내가 이거 약속할게, 이 신약 안전해, 그리고 유효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담보하는 의미로서 내가 금원을 주는 거야. 치료비를 분담한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요, 분담금으로 줘야 될 것을 그 산정 방식을 이용해요. 500만 원 곱하기 30%, 40%. 이러한 산정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냈던 치료비를 환급해 주는 거네 라는 외관을 띄어요. 니네들이 위험분담금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냈던 치료비 곱하기 30%, 40% 해가지고 다시 환급해 주는 거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치료비 환급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 방식을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내 양 믿고 담보해주는 의미에서 내가 위험분담금 얼마를 지원해준다, 정액으로 줄 수도 있고 뭔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치료비에 내가 몇 프로를 내가 위험분담금으로 줄게라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에요. 치료비를 정말 그렇게 분담해 주는 의미에서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주된 목적은 여전히 위험분담금인데 부수적으로는 치료비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는 것 뿐이지, 결과가 그러한 외관을 띄었다고 해서 갑자기 위험분담금이 치료비 분담금으로 왜 바뀌냐, 제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요지입니다. 어느 약관에도 위험분담금이니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이런 그렇죠. 내용이 없다는 없어요. 거죠. 근데 본인분담 상한 초과 환급금은 2세대부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본인분담금 상한제, 네. 또는- 재난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국가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본인부담금 그렇죠. 상한제인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공통점이 뭐냐면 반환받는 거예요. 내가 치료비에 대해서 반환받는 겉모습을 띠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느냐 제약회사에 받느냐의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만 그 치료비를 전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외관은 똑같이 띕니다. 본인분담 상한제 부분은 2세대부터는 실손약관에 더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위험분담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여전히. 4세대 실손보험까지 아직도 위험분담금 관련돼서는 네. 약관에서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위험분담금이 이렇게 법적 성격이 다투어지는데 작성자 분리 원칙을
여기에는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말이 더 맞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사람 말이 더 맞습니까? 내 말이 더 맞습니까? 내 말도 당신 말 못지않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된다면 작성자 분리 원칙으로 적용해서 해결해 달라. 이게 보험소송의 특징이다. 지금 위험분담금에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성자 분리 원칙의 부분을 강하게 그걸 적용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누구 말이 더 맞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누가 위험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치료비가 분담됐다고 어쩌고 저쩌고를 전부 다 제대로 알고 있겠냐 이 말이죠. 그 부분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 설명 의무 위반. 요 두 가지가 위험분담금과 관련돼 가지고 주되게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위험분담금은 전 보험회사가 대부분 거절로 입장이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작년까지는 다 줬는데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올해부터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문턱을 넘어가지 않으면 위험분담금에 관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비용이 커지고 있으니 보험사는 안 줄 수 있는 돈인데 계속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분담금 관련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소송밖에 답이 없다. 없어요. 이제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싸움터가 돼버린 겁니다. 1심이라도 판결이 나온 게 아직 있나요?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한 것 중에는 진행 중이고 나홀로 소송을 하셔가지고 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송하지 않고 어떻게 해보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도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없습니다. 이거는 공동소송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보험사로 묶어야 돼요. 결국은 개별적인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를 지금은 띠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위험분담금 관련돼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키트루다라고 알고 있는데 1회 복용하는데 300만 원쯤 된다고 알고 있어요. 300에서 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복용을 하면은 길게는 청년을 그렇죠. 복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주기마다 복용을 하나요, 통상? 한 달에 2번 맞으신 분도 있고요. 3주마다 한 번씩 맞는 데도 있고요. 그럼 한 달에 2번 맞고 좀 금액을 크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죠. 500만 원씩 보조를 받는 건데요. 50%를 생각한다면 그다음에. 이게 1년이면 6천만 6천만 원이네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절대 막아야 될 돈이긴 하네요. 그렇죠. 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야 되는 돈이기도 하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본인 분담 상한 환급금 관련해 가지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어요. 위험분담금하고 구조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위험분담금 소송이 아니라 본인 분담 상한 환급금 관한 소송에서 그 사실조회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줬거든요. 뭘 질문했냐면 주는 입장의 이야기 좀 들어보자. 치료비를 돌려준다는 의미로 준 거냐,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생활을 잘 못하니까 생활비 보조수단으로 준 거냐, 주는 입장이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런데 명확하게 그렇게 답이 왔어요. 생활비 지원금이다. 이 부분이 왜 보험회사에서 공제하냐, 이런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게 원래 2015년도에 말이죠. 본인 분담 상한 초과 환급금에 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자기들 입장을 공적으로 밝혔습니다. 방금 이러한 내용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서도 좀 다오. 그건 내부 문서여서 보내줄 수는 없다. 주된 목적은 이미 생활비 지원금 아닌가요? 이게 무슨 치료비를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에서요 치료비를 많이 썼으니 치료비 일부를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험회사 말이 맞겠죠. 그러면은 결론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와 유사하게요. 우리 약이 신약이에요. 상품은 써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덜 줄 수가 있지만 약은 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임상 초기와 같은 특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도 믿고 써라. 우리가 확실하다. 이 안전한 담보로 내가 얼마를 주는 식으로라도 내 약속을 지키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위험분담금이. 아마 판단하는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합리적이고 유리하게 해석해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치료비 분담에 관한 약관의 구조를 보면은요. 치료비 낼 당시에 감면 받았을 때를 전제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지인 할인 같은 경우 치료비를 감면 받을 당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치료비 낼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후에 본인 분담 상환제를 초과했던 부분을 다시 돌려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돌려준 것도 안 봐요. 그 다음에 위험 분담금으로 줬는데 분담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치료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약관에 있는 체계하고도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건 치료비가 아닙니다. 공제를 하려면 있잖아요. 같은 성질의 것끼리 공제하죠. 내가 이거 학비로 받았는데 그 용도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까? 위험 분담하고 치료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생활비를 쓰라고 했던 돈이 왜 치료비에서 뺍니까? 재판부를 더 설득시켜야 되는 것은 이제 제 몫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간명할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위험분담금 관련해서 설계사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분명히 설계사분들께서 관리하시는 고객 중에 일부도 이 위험분담금 관련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